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증시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주 후반에 나왔죠. 이번 주는 이제 협상이 여러 곳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갈등 구도도 일부에서는 가끔 한 번씩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이 시작됐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 다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다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쪽에 매도가 좀 강했고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재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재료가 이제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의 변수가 되는지 이런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재료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뭐 관세 높이기 경쟁이 한동안 벌어졌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90일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중국에서도 더 이상 뭐 미국이 관세 올리거나 말거나 우리는 더 이상 관세 올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는 거고 특히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미국 측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메모리 칩 등등의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애플에 이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결국에는 미국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개를 하면서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어떤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최근에 미국의 주식, 채권, 달러, 그러니까 미국 셀 아메리카, 미국을 빠져나오자, 미국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어떤 매도세가 워낙 강하게 나왔고 이게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한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어닝 시즌도 시작되고 뭐 이렇게 물가도 이런 물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하여튼 실적이 나와도 지표가 나와도 전부 다 관세 때문에 앞으로 관세가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통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 망가진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도 내가 경제를 망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이렇게 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중국 증시 보면 실제로 관세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부진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90일간 유예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S&P 500 나스닥이 전 세계 1위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팔기 바빴던 어떤 빅테크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뭐 엔비디아가 17%나 올라가고 애플도 5% 올라가고 테슬라도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가 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중반까지는 관세 여파로 부진했다가 이제 주 후반에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이제 종목들이 회복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준비가 됐던 건가 싶기도 한 게 그 전에 한참 증시가 폭락할 때 약한 자만 패배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버티면 이겨.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게 이 사람이 미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가 이게 좀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데 주식을 매수할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SNS에 올리고 SNS에 저 글 올리고 나서 3시간 있다가 상호관세 유예 90일간 유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또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주식을 사놓거나 파생시장에 포지션을 잡아놓고 저런 걸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받았고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그 직전에 그러니까 한참 증시 폭락할 때 약한 자만이 패배한다 저런 걸 올려놓은 거 봤을 때는 나중에 좀 반전을 미리 염두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일부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저걸 떠나서 트럼프가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주변 환경이 안 좋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이 지표를 막 설문지 돌려서 지금 경제 어떤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건데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소비 심리가 되게 나빠지고 있고 물가 전망은 어마어마하게 1981년 이후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것 같다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이요, 이렇게 뭐 생각해, 이렇게 글을 달 거야, 이렇게 답변하는 빈도수는 이 데이터가 조사된 이후에 최대치, 뭐 60%가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건 역대 최대치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중도층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경제 전망을 나타냈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를 찍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답변하기 시작하고 있고,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의식을 했고, 특히 모든 미국 자산을 다 파는 거잖아요. 주식 팔고 채권과 금리까지 파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미국의 국채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는 미국 국채 사러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너도 돈 빌려줄게, 막 돈 빌려주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싸져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라는 것 자체도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관세 부과로 이제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생각을 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요. 달러 약세라는 거는 우리도 입장을 치면 원화 약세,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이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다, 미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 내 유동성 문제, 미국에서 돈을 다 빼가면 미국 안에 돌아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부실한 기업들이나 부실한 가게는 유동성 문제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 하락 때까지는 트럼프가 버티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올해 미국이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감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돈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미국 정부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나온 이후로 비앙카는 뭐라 그러냐면, 저게 돈 요즘 빼가는 게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 쪽 자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계 자금인데 실제로는 중국이 아마 개입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가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의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온전히 그 나라의 의도가 아니라 중국이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돈이 아마 움직인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유럽계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계 자금일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 같은,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는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유동성 문제 없다, 지금 유동성 문제 없고,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절대적으로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문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좀 안도감을 줬고, 그런 안도감 준 게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급반등하고 상승폭을 키웠던 그런 뉴스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꼭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흔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미국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의 20%, 국채 30%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흔들어서는 뭐 아마 좀 미국 경제가 버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차트의 어떤 지지선까지 깨졌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120 월선, 그리고 코스닥은 60 분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선 깨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회복된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기 침체로 가버리면 저게 아예 이탈된 상태에서 되게 오래 머물러 있어요. 예, 경기 침체로 가버리면.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이라면 저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매수하면은 머지않아서 수익으로 빠르게 돌아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계속 멀리 가려나 했었는데 지지되고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완전히 망가지는 국면까지는 아닌가 보다. 침체하고 둔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둔화는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둔화고, 경기 침체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걸 경기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체 쪽은 아닌 것 같다. 미국도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의미 있는 거는 제가 막 시장 하루 빠지고 반등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 반등 나오고 이틀 안에 또 한 번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바닥을 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그게 안 나왔었어요, 그 신호가. 근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큰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잖아요. 사실 그날 눌리고 월요일에 올라갔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 바로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하락 사이클에 바닥은 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게, 그 상호관세 유예, 이제 그런 거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이게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는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위예요. 6위 정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 플러스 난 것까지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월요일에 이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 기준으로 보면 6번째,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되고 나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코스닥은 더 높아요. 코스닥은 훨씬 더 순위가 높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도 전 세계에서 이번 국면 탈피하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라고 평가받는 그런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라는 점도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4조 원 팔았거든요. 일주일에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받아내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4조 원이 나왔죠. 종목들도 표면적으로 전차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근데 이게 보시면 순서는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대형주를 다 판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 지분율 다 높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지만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라서.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다 팔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출하고 연결고리가 있거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을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게 필요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1차적인 신호, 제가 이게 반등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보여드렸던 게 개인 투자자들의 풋옵션. 저렇게 이제 몰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살 때 반등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저런 거는. 근데 일단 저건 말 그대로 실제로 씨앗이 되긴 했지만 저거는 대세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이쯤 돼서 반등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저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선물 매도가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보통 4월 초 정도 지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선물 매도 여력이 거의 소진됐는데 이게 더 팔 수 있는지 봐야 된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더 팔 수 있다. 시장이 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돈을 끌어와서라도 더 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내심은 여기서 더 팔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더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 있겠다. 또 재료 자체도 이게 관세가 시작이 되면서 강경하게 나오면 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매도라는 무기가 하나 더 생겼으니 있는 대로 다 때리자 해서 공매도 치고 주식 선물 팔고 이렇게 되면 증시 낙폭이 커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돌려지면 여기서부터 오히려 아주 강하게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로 치면 사람이 시동 걸어서 그냥 악셀 밟으면 자동차가 쭉 갈 수 있는데, 시동을 안 걸린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이 밀어도 조금 약간 움직일 수 있지만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마트 키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걸 안 돌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이걸 돌리고 일주일이 닷새 거래되는데 그 중에 3일 이상 순매수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지수가 한 100포인트 올라가고 끝날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한 200~300포인트 더 올라갈 거냐,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그냥 조선 쪽만 올라갔어요. 성곽밴드가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군이었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선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부진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별로 올라간 거 없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로 이게 좀 풀리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들을 꼽아보면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될 건가, 다음에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타결 또는 타결 비슷하게 합의 가까이 나오는 국가가 나올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됐을 때 최종 관세가 몇 퍼센트 부과가 되는 거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관세의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좀 첫 번째 타결하는 국가 또는 합의에 가까이 가는 국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금리,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수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관세 이슈가 정점으로 이제 통과가 된 것 같거든요. 정점 통과가 된 것 같아서 전기전자, 자동차, 수출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안 오고 있어서 한번 여러 사람이 밀어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선물을 돌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제약 2차전지, 반도체, 엔터인데 이 중에서 그 관세 대피주 쪽이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 연속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수출주 쪽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에서 변화가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국면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지금은 여야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어쨌든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어떤 레이스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6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부양책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올해 들어서 경기부양책을 가동하는 나라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외국인들이 주목을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좀 주목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니까 중복되니까 제가 빼고, 제가 주말에 뭘 걱정했었냐면, 그러니까 베트남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60%가 베트남에서 생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근데 이제 베트남의 관세를 46% 부과할 때 삼성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145%를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80%, 뭐 일부 조사는 90%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데 애플의 경제 타격은 더 크지만 삼성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인도에서 생산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인도가 전체 생산의 20%밖에 지금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계 인도 비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이러다가 삼성도 빠져나가고 전자제품도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이키가 또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측에서 관세 제로로 이제 해주겠다,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세 부과하지 마. 그래서 베트남이 막 적극적으로 첫 번째로 막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설득하고 그랬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주말 사이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거, 또 이제 미국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외되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이 나와서 빅테크에 대한 어떤 랠리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발표하기 전에 15에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15에서 20% 정도 관세가 부과되는 거를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상당히 놀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관세 면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이제 랠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좀 변수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서 일단 좀 계속 봐야겠죠. 근데 그 증시가 크게 올라간 다음 주는 대체로 상승하는 비율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대로 움직이게 되는지도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나온 재료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산발적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안 좋게 되면서 시장을 또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수시로 내용들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